시민의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와 이슈. 쇼미더 정치. 미치겠다. 쇼미더 정치. 내가 뭐니 할 뻔했다 이거. 정치. 정치. 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쇼미더 정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뉴스들 보면 심지어 그 유력한 언론사에서도 가짜 뉴스를 이렇게 남발하고 있거든요. 너무 심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조국 교수의 그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도 그럴 법한 것이 뭐 조중동에서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믿음직스럽지가 않잖아요 일단. 근데 이제 그리고 파헤쳐봐야 돼? 김진태 주댕이에서 의혹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고 결론은 근데 그러니까 가짜 뉴스인가요? 이번에는 가짜 뉴스가 아닌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저도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객관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아니 조국 교수 40패스 아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냐 할 때까지만 해도 아니 할 수도 있는 거지. 할 수도 있지. 개천에서 용나면 안 되냐? 라는 생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기존의 조국 교수에 대한 이미지도 사실은 좋았어요. 민정수석 하기 전에 교수로 있을 때. 근데 요번에 이걸 보니까 개천에서 용나면 안 돼라고 조국 교수가 실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아예 망각을 한 거지요. 사회적 책임은커녕 아예 그냥 사리사욕만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좀 큰 인물이 될 줄 알고 지지했던 인물이긴 한데 자신이 이제 2012년경에 했던 이야기들과 지금의 자신이 이제 인사검증에 들어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는 것들을 봤을 때 자신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될 인물이 자기 자신이라 버린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이거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대가. 근데 우리 오프닝만 보면 우리 우파 방송인데 지금. 그런가? 자신이 과거에 비판했던 지점들에 대해서 뭐 외고가 명문대학 입시 뒷받쳐주는 그런 제도다 해놓고 오늘 또 나온 의혹 그 뭐 제일 저자 그래서 논문 제일 저자죠. 외고 다니면서 2주 만에 뭐 그러니까 인턴 그러니까. 하면서 외국 대학이 그러니까 한영외고거든요. 그 학교가. 여기- 그 학교에는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그 사관 고등학교처럼 그 외국에 직접 이렇게 입시를 해서 보내는 그걸 위해서 이제 엄마들끼리 커넥션이 있어요. 그 커넥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카이캐슬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이제 다른 의대 교수님인 학생의 어머니가 이제 조국 교수 와이프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인턴을 알아봐주고 저자 논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법은 없죠, 사실. 불법은 없는데 일반적인 애들의 출판 상황하고 다른 거예요. 돈의 부분은 어때요? 돈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돈 부분이 되게 뭐 사모펀드 어떻게 해야지 사실 좀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데. 내용을 보면. 근데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사모펀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돈을 잃잖아요. 돈을 갖다 해약을 하거나 그러면 사모펀드는 그 돈을 못 찾아요. 그럼 손해를 보죠. 근데 이번에 조국 교수가 가입한 그 사모펀드는 5촌이 하는 거예요. 조국 교수의 5촌이 운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 대부분이 조국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딸하고 처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돈이. 근데 이 돈을 갖다가 자기가 만약에 해약을 하면 해약을 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아주 적어지지만 그 받을 수 없는 나머지 돈들은 조국 교수의 가족들한테 그냥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세금 없이. 이게 문제라요. 이게 정치적으로 말고요. 상식적으로 5천이 일을 저질렀는데 이건 조국 교수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면 전혀 관계없다고 보죠. 관계없다고. 사실상 법적으로 봤을 때도 자기가 아닌 타인이 한 거기 때문에 아는 부분은 관계가 없지만 직계가 아니고 정치인으로 들어갔고 그 정치인이 되는데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이 일을 하고 그 돈에 관련해서도 전혀 의미가 다르다라는 상황이 없지만 자기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 자기 돈이 들어간 상황이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이건. 다스나 뭐 다른 우리가 정치인들의 이런 돈 관련한 비리들 봤을 때 가족이 안 엮여 있더라 하도 직계가 아니라 뭐 친척이 안 엮여 있다 해도 우리가 그거를 의혹을 파헤치고 그 감옥도 보내고 했었는데 이거를 마냥 뭐 조국 교수 이미지 좋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했다고 해서 마냥 감싸주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이 시민의식이 굉장히 후퇴한. 또 아이러니한 내용이지만 조국 교수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이 나경원 대표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었죠. 예전에. 그 장애인 특혜도 보고 뭐 그랬다 그러면서 뭐 뉴스타파가 엄청나게 보도하고 그랬었죠. 조국 교수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있습니까?
똑같이 해야죠. 게다가 이번에는 법무장관 법무장관이 후보였고 지금 후보로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것들이 드러났으니 똑같이 따져야 될 거 따졌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홍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이 임명되면 검사들 검사들 총사직하고 전국 검사들 총사직하고 한국당 의원들은 한강 가라고. 한강에 가라. 한강에 하라. 뛰어내리라 이거지요 한마디로. 좋은데요? 네? 다 없어지면 좋잖아. 그거 듣고서는 또 홍준표가 피리 부는 사나이 하면 되겠네. 다 끌고. 근데 다 끌고 들어가요. 이들한테는 이게 지금 이 조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건데 일반 시민의 눈높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치적인 거를 이게 정치니까 정치를 뺄 수는 없지만은 객관적인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거는 눈높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 맞죠. 네, 시민들 눈높이는 조금 더 기존의 정치권 눈높이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욕을 하거나 누군가한테 뭐라고 비난을 할 때는 같은 기준으로 비난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 우리가 당리당략에 따라서 박근혜를 욕하거나 자유한국당을 욕했을 때 욕했던 그 기준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해요. 아니 이거 예상 못했을까요? 이거 일단 지금 예상 후보 못했을 거라고 지명할 때 봐요. 진짜로요? 네. 이런 거 상의 안 해요? 아니 인사검증을 인사검증을 누가 하는데 얘기하면 조국이 있잖아요. 민정수석이잖아. 자기가 자기를 해야 되고 자기 걸 해놓고 나서 나와가지고 후보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나와갖고 이제 복직 신청하고 이건 큰 문제다. 강의 하나도 안 하고 뭐 연구 하나도 안 하고 8월 한 달치 월급 뭐한 받았다고. 900만 원 가차이 그거 받고 불법은 아니라고 그래, 치면 다 불법이 아니야. 네. 넘어가 줍시다. 우리 같은 편이라고 치면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만들어냈던 기준에 자기가 어긋나는 짓 하고 있으면 속된 말로 안 쪽팔릴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 했어요. 그건 좀 창피할 것 같아갖고 아니 고개를 그렇게 못 들고 같아서. 바꿨으면 자기 딸내미도 지금 뭐 이상한 자학금 많이 받았는데 자학금을 내놓든지. 그 이해가 안 장학금도 돼요, 뭐 장학금. 꼴찌하고서 격려 차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꼴찌를 2번인가 3번 했거든요. 아 진짜로. 예. 왜냐면은 제가 20살 이때는 약간 철이 없어갖고 막 술 먹고 시험 안 보러 가고 하니까. 안 줬어 이러면 장학금. 네? 받아야지. 격려 장학금 하도 못 받았어요. 근데 괜찮아. 이제 6번이나 받았다며요. 네. 저는 어쨌든 민주진영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빨리 청문회를 해서 조국 교수가 자기가 청문회에서 어쨌든 해명한다고 했는데 그거 들어보고 싶어요. 청문회까지는 우리가 또 열어줘야지요. 청문회 그러니까 열어줘야죠. 해명을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조국 교수 얘기도 들어봐야죠. 청문회 자체가 영어로 하면 히어링이잖아요. 히어링이니까 그렇죠. 우리 들어봅시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청문회까지는 네, 우리가 들어가야 열어주고 된다. 대신에 진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하루빨리 지명 철회를 해서 여론을 잠재우는 게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좋다. 지금 그렇죠. 표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주변에서 좀 이상하다 그래요. 지금 페이스북 봐도 아중하고 있던 그리고 혹은 자제하고 있던 분위기가 갑자기 이거는 못 참겠다. 조국은 아니다라는 지금 다 민주당원이에요. 다 민주당원들이. 트위터 보니까 비슷한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트윗도 그래요? 트위터에서도 저하고 이제 트위터 친구들이니까 팔로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보면 다 민주당원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분들 중에 3분의 2는 조국에 대해서 비토 세력이거든요. 페이스북, 트위터 저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 저희 요 골목길에 빨간색 사장님들도 있잖아요. 근데 할 말이 없어. 아니 우리 닦아놓고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가정사 문제잖아. 근데 거기는 돈은 하나도 엮여 있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사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말하기도 뭐한 게 돈은 뭐 얘기할 것도 얘기 하나도 없고 없고 어떤 권력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가정사고 이건 가정사고 이건 이제 가정사가 조국 같은 아니에요. 경우는 가정사는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 뭐 가정사다 뭐라고 실드 신나게 치잖아. 뭐 박주민부터 해가지고 아니 그런 인간들 진짜 가정사로 때려 맞았던 이재명 지사 때는 왜 한 말도 안 했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 지금 엄청 짜증나요 이거. 그렇죠.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실컷 얘기했고 지금 청와대에 보면 얼마 전 청와대 비서관 중에 하나가 가정 문제를 갖다가 왜 얘기를 하느냐고 트위터를 날렸더라고요. 가정 문제가 아니라 이거 돈 문제고 저거. 그러니까 가정 문제라고 해서 날렸어요. 거기에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는 트위터리안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너 이 지사한테 할 때는 뭐라고 보고 있었냐. 민주당이 자체 정화를 하기 위해서 아,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이재명 지사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은 박원순 시장 정도거든요.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김부겸 장관. 요 방금 전에 조국 대권 얘기를 있었는데 요거 이제는 끝났죠. 이제 이렇게 알려진 상황이면 되게 이거는- 힘들어요. 자, 이 지사님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공판이 그냥 우리 이거
되게 오랫동안 얘기했잖아요. 진짜. 국장님이 짧고 굵게 짧게. 그냥 한마디로. 짧게 무죄. 무죄. 근데 그 얘기는 있더라고. 네. 그 막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똑같이 구형을 했다. 근데 보통 검찰이 똑같이 구형이 아니면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원래 구형하죠. 근데 그렇죠. 똑같이 한 거죠. 똑같이 원래 했어요. 올려치기예요? 그렇죠. 올려치기 해요. 어차피 줄어들 거예요. 예상을 그렇죠. 하니까 올려치기를 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증인들을 불렀었는데 그 증인들이 다 한 안 나왔잖아요. 이거. 명은 안 나오고 두 명은 이 지사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고 아니, 뭐하러 그거 하는 검찰 거야. 측 증인들이 검찰 측 증인들이 그리고 검찰 측이 증인을 준비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개그를 했죠. 그 이재명 지사하고 이재선 씨하고 포기했어. 관계가 있던 기장을 맡아서 그러니까 맡겼던 이재선 씨가 회계사였으니까 기장을 맡겼단 말이에요. 맡겼던 사촌인가 오촌인가 이렇게 있어요. 이분을 불렀어요. 이분을 불러가지고 이재선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기장하시죠. 맡기시죠. 정신적이지 일년에- 정상적이지 않았다. 1년에 한 번인가 보지 더 이상 보지 아, 않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불러갖고 이재선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기장할 때도 이재선을 만난 적이 없다. 이재선이 하는 일은 이재선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거기 직원들이 했다. 직원들이라고 했고 이재선은 사인만 했다. 그래서 난 알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또 반대쪽에서 이제 나숙자 변호사 쪽에서 뭐라 그러냐, 코미디였어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이재선이 앓고 있는 정신병이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조현병 아니냐. 조현병 증세 아니냐, 조현병이 뭔지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조현병 안에서 얘기를 해요. 조현병이라는 게 항상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어느 순간 한 번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도 조현병 증세가 있어요. 진짜로. 아, 그러니까 24시간 같이 있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이제 그만하죠. 아, 이제 그만하죠. 그게 이렇게 정답이네. 예. 판사가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즉은 더 이상의 증거물 나올 게 없다. 아니 근데 이 바보 권사들이 그러면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면 어쨌든 이 바보 짓을 또 가요? 또 한 번 해요. 또 해요? 또 한 번 하는데 왜? 원래 허수아비죠. 그렇죠. 허수아비죠. 사고까지 이게 자존심인가요? 자존심도 있고 이제 기소해서 형식상. 기소율이 나오잖아요. 기소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거 끝까지 안 가면 패소한 거예요. 승소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아, 자기 인사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끝까지 가요.